혹시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자랑만은 참아야겠다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가끔은 친구나 형제, 가족이 자신의 성취나 자녀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을 때 솔직히 듣는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피곤할 때가 있죠. 명절이나 모임에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이 더 지치고 때로는 모임 자체가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자랑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경쟁이나 비교에서 오는 피로감, 그리고 지나친 자랑으로 생기는 거리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자랑이 부담스러워지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편하게 유지하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자랑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편하게 앉아서 함께 이야기 나누듯이 천천히 들어주시면서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현실은 과거 자랑이 생각보다 사람에게 피로를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자랑이 자연스럽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아이가 이번에 상을 받았어. 요즘 건강이 좋아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 옛날에 이런 성과를 냈지,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든 시니어분들은 이미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고민과 현실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반복되는 자랑은 피로로 다가오거든요. 가끔은 마음속으로 그래, 잘했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연속적으로 들으면 솔직히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모임에서 한두 번의 자랑은 괜찮지만 계속 이어지면 대화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고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긴장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자신의 자녀 학업 성취를 연속으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축하한다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조금 지치거나 비교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나 자녀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과거 성공 경험, 여행 이야기 등 상대방이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계속 강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과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랑을 완전히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만 자랑을 줄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듣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건 그냥 재미로 한 얘기야 라고 말한다거나 자랑보다는 경험이나 배운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거든요.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 잘했구나. 하지만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자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조금만 조절하면 모두가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와 마음가짐만으로도 모임이나 대화가 훨씬 즐거워지고 시니어분들끼리도 마음의 피로를 줄이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경쟁심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자랑이라는 건 여전히 성취 경쟁의 형태로 나타나곤 하죠. 우리 집 아이가 이번에 상을 받았어. 나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완벽하게 나왔지. 예전 투자로 이런 결과를 얻었어. 이런 식의 자랑 말이에요. 이런 성취 중심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친구나 형제 사이에서는 재산, 건강, 자녀 문제 같은 민감한 주제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조금만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겨도 대화 분위기가 금세 긴장될 수 있고 마음이 상하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자랑할 때
다른 친구들은 솔직히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쪽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나는 요즘 건강이 안 좋은데 저 친구는 또 완벽하다니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나 자녀 이야기가 이어지면 자랑하는 사람은 기쁘겠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질투나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랑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경쟁적 자랑 대신 경험과 공감을 중심으로 대화를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배웠더라라거나 이번 여행에서 이런 걸 느꼈어처럼 결과보다는 과정과 감정을 나누면 듣는 사람도 부담 없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랑이 이어지더라도 그래, 잘했구나.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면 비교나 경쟁심으로 마음 상할 일이 줄어듭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안정이에요. 성과와 경쟁보다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공유하며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죠. 작은 배려와 공감 중심 대화만으로도 친구나 가족 모임에서 자랑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과 마음 상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랑이 때로는 외로움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나 자녀, 재산 등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랑이 부담이 되거나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SNS나 모임에서 누군가 연속으로 자신의 성공 이야기나 여행, 재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요즘 잘 안 풀리는데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네. 그 비교심은 자랑한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작은 불안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마음속 외로움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 비슷합니다. 형제나 자녀 이야기가 반복되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 한쪽이 무겁게 느껴지죠. 자랑을 듣는 사람은 부담감을 느끼고 자랑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뒤에 숨겨진 불안을 채우기 위해 더 자랑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서로에게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모임이나 대화 자체가 피로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다고 자랑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랑 뒤에 숨은 불안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솔직한 고민과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게 고민이야 혹은 건강이 조금 걱정돼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공감하고 대화를 더 편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듣는 입장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랑을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면 비교와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와 솔직한 소통만으로도 자랑 때문에 생기는 거리감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자랑은 단순히 기쁨을 나누는 수단이 아니라 때로는 외로움과 불안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신호를 읽고 솔직한 고민과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유지하면 모임이나 가족 대화가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경쟁이나 비교가 아닌 공감 중심으로 대화를 바꾸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음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랑은 때로 공감보다 판단과 비교를 불러오면서 관계를 멀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친구나 형제 혹은 모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과도한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마음속에서 질투나 서운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재산이나 자녀 성취 이야기를 계속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비교심이 생기거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니까요. 마음속으로 질투나 서운함을 느끼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대화를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자랑 뒤에 숨은 의도와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잘했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처럼 인정하고 공감하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자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리감을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자랑 대신 질문과 경청을 활용하는 거예요. 친구가 성취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자기 이야기를 섞기보다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다처럼 상대방 경험을 물어보고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인정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듣는 사람은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랑이 이어져 마음이 불편해질 때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라고 정리하면 비교심과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와 배려 중심 대화만으로도 자랑 때문에 생기는 관계의 거리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 중 하나는 자랑 중심의 대화가 사실 깊은 인간관계를 막는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다 보면 대부분 자신이 이룬 성취, 자녀, 재산, 건강 같은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지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 서로의 마음을 나누거나 삶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건강검진 결과나 재산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고민이나 후회, 인생 경험을 말할 공간이 없어져요. 결국 대화는 표면적인 성취와 비교만 남게 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소통은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 한쪽이 허전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랑을 완전히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대화 방식을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단순한 성취나 결과보다는 경험과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공감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또 듣는 입장에서도 마음가짐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랑을 들으면서도 좋네,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즐기면 되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면 비교나 부담감 없이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작은 배려와 솔직한 이야기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관계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에요. 자랑보다는 경험과 감정,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면 모임이나 가족 대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 마음가짐 하나로도 자랑 때문에 막혔던 깊은 소통의 길이 다시 열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자랑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랑을 줄이고 공감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오래 유지하는 핵심이죠. 예를 들어 친구나 형제와 만났을 때 성취나 재산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은 경험이나 작은 일상의 이야기,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점이 조금 걱정돼. 이런 이야기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작은 칭찬도 훌륭한 대화법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해낸 게 멋지더라. 그때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힘이 나네. 이처럼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은 자랑 없이도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 재정립에서도 핵심은 부담 없는 최소한의 자랑과 최대한의 공감이에요. 모임이나 대화에서 꼭 자신의 성취를 강조하지 않아도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대화 방식을 습관화하면 모임 자체가 즐겁고 편안해지고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요. 또 중요한 점은 대화의 균형이에요. 자신만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는 겁니다.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감정을 확인하며 경청하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부담 없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랑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작은 행동 하나로도 큰 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성취 이야기를 줄이고 최근의 일상 경험, 소소한 행복, 건강관리 고민 등을 공유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부담 없는 대화가 가장 편안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랑 없이도 경험과 감정 공유, 작은 칭찬과 경청만으로 충분히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랑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피로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살펴봤어요. 그 이유는 크게 5가지였죠. 첫째, 과거 자랑은 공감보다 피로를 준다는 거예요. 성공 이야기, 자녀 학업, 재산 자랑처럼 자신이 이룬 것을 강조하면 듣는 사람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나이 들수록 경쟁심보다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성취와 비교 중심의 자랑은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셋째, 자랑이 외로움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SNS나 모임에서 지나친 자랑은 상대방과 거리감을 만들고 결국 자신의 마음에도 불안을 남기죠. 넷째, 공감 부족이 관계를 멀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자랑 중심 대화는 판단과 비교를 유발하고 상대방 마음속 질투나 서운함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다섯째, 자랑은 결국 진정한 소통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랑만 이어지면 서로의 경험, 후회, 고민 등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잃게 되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파트 7에서 이야기했듯이 자랑을 줄이고 공감 중심 대화로 전환하면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경험, 감정, 일상 이야기,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1단계 자신의 자랑 습관 점검하기. 먼저 자신이 얼마나 자랑 중심으로 대화하는지 솔직하게 살펴보세요. 내가 이야기할 때 성취나 재산 이야기가 얼마나 많지? 혹시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할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자랑을 줄이고 경험과 감정 중심으로 바꿀 준비를 하는 겁니다. 2단계 대화 범위와 공감 중심 전환. 대화에서 민감한 주제나 경쟁적 이야기 대신 경험, 일상, 고민을 공유하세요.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감정을 확인하며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랑 없이도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거예요. 작은 칭찬이나 격려도 큰 힘이 됩니다. 3단계 친구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하기. 자랑을 나누는 관계만 바라보지 말고 친구, 이웃, 지역 모임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세요. 취미 활동, 봉사,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 작은 사회적 연결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서로 기대치 없이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랑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이 줄어들어요. 결국 중요한 건 자랑이 전부가 아니고 나와 상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자랑 때문에 관계가 부담스러워진다면 조금 물러나서 생각하고 공감과 경험 중심으로 대화를 바꾸는 겁니다. 서로에게 부담 없는 작은 변화가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랑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을 공유해 보세요.
서로 공감하고 위로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형제, 친구, 가족과의 관계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의 변화만으로도 부담 없는 대화와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하면서 나와 상대 모두를 지키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삶과 마음이 한층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예요.